주간의 교통 이슈를 짚어봅니다. 위클리 교통 이슈 김경배 교통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3월은 음주운전 사망자 수와 또 렌터카 사고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경찰과 지자체가 낙하물 등의 안전 위협과 도로를 파손시키는 과적 차량 단속에 나섰지만 네. 완벽한 해결책은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소식 준비해봤습니다. 이 봄은요, 만물에게 생동감을 불어넣는 이면에 활동이 좀 많아지잖아요. 네. 이에 따라서 사고라든지 졸음 운전 지수가 높아지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다가 음주 유혹까지 많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좋은 것만큼 방심 대가가 커지는 시기가 바로 봄인데요. 네. 음주운전 사망자 10명 중 1명이 바로 3월에 일어나고요. 또 21세에서 30세 사이 운전자 피해가 가장 심하다고 이렇게 분류가 돼 있습니다. 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015년부터 17년까지 3년간 음주운전 관련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해 봤더니 3월 사망자 수가 159명으로 10.6%를 차지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네. 또 시간대별로는 0시부터 04시까지와 또 18시에서 20시 사이 이렇게 이제 사망자 점유 비율이 연평균 대비 4%포인트에서 4.8%까지 이렇게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연령대 사망자 비교에서는 21세에서 30세가 가장 많았고요. 또 음주운전 발생 비율은 31세에서 40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20세 이하 운전자 치사율은 전체 음주운전 사고 평균보다 2.7배가 높은 상태입니다. 보니까 좀 젊은 층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네. 렌트카의 높은 사고 비율이 20세 이하 운전자 치사율로 비교가 된 셈인데 네. 이 사업용 자동차 사고도 같이 높아지는 계절로 보면 되나요? 맞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음주 사고 연중 비교에서도 3월 한 달 16명이 숨지면서 97명 사망자 중 16.5%를 차지했고요. 네. 지적하신 렌터카 사고도 아주 급증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연간 16명이 렌터카 교통사고로 숨지는데 12명이 3월에 집중이 됐고요. 또 30세 이하 운전자 사망 비율도 무려 8명이나 돼서 절반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네. 그리고 렌터카 이용 수요가 증가되면서 상대적으로 사망 사고도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한마디로 해마다 반복되는 또 되풀이되는 이런 봄 행락철의 위험한 특성을 인지해서 경각심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됩니다. 네. 자, 음주운전만큼이나 위험한 게 바로 이 졸음, 역주행 운전, 화물차 과적인 것 같은데 네. 이 고속도로 순찰대가 낙하와 도로 파손 원인 근절 단속을 선포했다고요? 네, 눈 감고 운전하는 졸음운전과 유사한 게 역주행이고요. 네. 또 치매 운전이겠지만 과적과 과속, 과로도 위험수위가 아주 높습니다. 다음 달 15일 화물차 단속 집중 이유도 바로 이 사고 취약 요소에 있어서 잠시 후 중점적으로 짚어보겠는데요. 네. 먼저 0시 45분경 평택 9번 국도 승용차 역주행 참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SM7 승용차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불에 휩싸인 소나타 택시 운전자와 승객 등 3명이 숨졌습니다. 네. 사고를 조사 중인 경찰은요, 중앙분리대가 있는 왕복 4차선로에서 SM7이 안중에서 오산 방향 1차로 역주행으로 들어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하지만 운전자가 사망하고 또 이렇게 불까지 나서 전소된 차량 역주행 사고 원인은 가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난감하네요. 네. 자, 과적과 과속, 과로를 대형 교통사고 주 원인인 3과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하는데 네. 경찰이 노면을 가라앉히고 포털 가중 원인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죠. 네, 경찰청장의 단적 표현을 빌리면요, 고속도로 순찰대가 4월 15일부터 화물차 교통사고를 확 줄이기 위한 단속 강행을 선포한 셈인데요. 네. 홍보와 계도 후 시행되는 이번 단속 계획에는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를 200명대 이하로 낮춘다는 이런 얘기인데요. 네. 지름길은 아무래도 이제 사고 취약 요소가 되고 있는 화물차를 집중 단속하는 방법뿐이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 비율은 26.9%로 좀 많지는 않습니다만 지난해 252명이 숨진 희생 비율에서는 운전자 사망이 절반 이상인 53.2%라는 점을 중시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2012년부터 2017년 사업용 자동차 사고 통계를 발표했던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평균 교통사고는 24.9%인 48,228건이나 되는데요.
이는 1만 대당 비사업용 대비 사고 건수는 4.5배, 네. 그리고 사망자 수는 4.7배가 각각 높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만만치가 않은 숫자입니다. 네. 자, 화물차를 집중 단속하는 방법이다라고 하셨는데 네. 이 차체가 상대적으로 커서 타 차량 위험만 생각을 했는데요. 네. 운전자 위험 수위도 50%가 넘는다는 말씀인데 네. 어떤 위반 사항을 단속하게 되는지도 짚어주시죠. 네, 운전자 본인도 위험하지만 네. 자체가 큰데 실린 짐까지 있다 보니까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거죠. 그렇죠. 2018년 발생된 전체 교통 사망 사고 중에 화물차 연관 건수가 무려 75.5%나 되는 것도 바로 이 상과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속 대상은 적재 용량 초과와 지정 차로, 또 정비 불량 등 도로교통법 위반과 또 속도 제한 장치 해제나 또 적재한문을 개방한 상태 운행 또는 불법 개조 등에 대한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법과 자동차 관리법 위반 사항이 중점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3월 한 달간 화물차 운전자의 생계를 고려하는 이 계도 기간이 끝나게 되면 짐 쏠림이 없도록 도로교통법 제41조 정비 명령과 네. 자동차 관리법 제43조의 임시 검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 생계도 중요하지만 목숨이 더 중요하죠. 네. 자, 심야 시간 화물차 사고가 집중 발생되고 있지만요. 네. 금요일 또한 유난히 사고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네. 어떤 효과가 있는 겁니까? 네, 야간 운행 선호 요인은 아마도 그 통행료 감면 혜택과 또 한산한 교통량을 이용하는 연착 방지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겠죠. 네. 실제 22시에서 06시 사이 화물차 사망 사고 44%가 집중 발생되고 있고요. 또 말씀처럼 금요일 사망 비율도 16.7%에서 계속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사망 사고 발생이 높은 경부와 중부 내륙, 서해안, 또 중부선 4개 노선에 암행 순찰차와 드론을 투입할 계획이 있고요. 네. 그래서 위반 차량 자동 적발과 화면 표출 그리고 영상이 자동 저장되는 이 과속 측정 장비로 앞으로 그 난폭 운전을 단속을 하고 또 휴게소나 TG 주변에서는 음주 단속과 또 주류 판매 행위도 근절 병행하겠다는 것을 이제 발표했습니다. 네, 좋은 방안이네요. 네. 자, 도로시설물 훼손 주범인 과적을 막기 위해서 국토부와 지자체별로 단속을 펼쳐도 계속되고 있는데 네. 바로 이 과적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지금. 맞습니다. 세종시와 인천시에 이어서 지자체들도 도로를 파손시키는 과적과 안전을 위협하고 또 낙하물 단속을 하고 있지만 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기로 이제 끝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과적은 노면 파손만이 아닌 결박 등의 고정장치 사용을 불허시켜서 낙하물을 만드는 요인도 됩니다. 건너편 차로에서 날라온 세부치의 목숨을 잃은 젊은이의 사고도 아직 해결 안 되고 있지만 네. 국토교통부는 낙하 방지를 위해 발주했던 용역과제 결과물을 지난해 말 기습적이면서도 슬그머니 발표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 낙하물 사고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요. 국토부가 제도화 그리고 의무화 차원 용역을 지시를 했습니다만 네, 그 결과는 의미도 실체도 없다는 말씀인 거죠, 지금. 맞습니다. 화물 운송 사업자가 적재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로 적재화물 이탈 방지 기준인데요. 네. 그런데 의무화가 아닌 6개월 이내 사업 정지 행정처분이나 또는 1,0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이렇게 정해진 것을 슬그머니 2018년 12월 31일 공표를 했습니다. 장황한 내용과 결과 없는 용도사미는 의왕터널 앞을 달리던 소형 화물차가 적재함에서 흘러내린,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다니는 고정용 로프에 운전석 뒷바퀴가 감기면서 전도된 사고를 이야기했고요. 네. 그리고 말 5마리를 싣고 달리는 화물차도 코너를 돌다가 전복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자기 밧줄에 걸려서 전도된 화물차다라는 말씀인데요. 네, 지금 코너 쪽으로 쏠린 말 5필 정도면 무게가 만만치가 않은데 네, 이 차를 뒤집었다면은 항시 이런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제가 모 방송과 함께 집중 취재하면서 느낀 점은 네. 도로 노면을 유지시키는데 국한된 그 도로법과 안전 운행이 모토인 도로교통법이 미묘한 해석 차이와 단속 장비의 편중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 지자체는 일단 총중량 40톤 이상과 축중량, 그러니까 바퀴 하나당 10톤을 초과하지 않은 것은 단속을 하지 않고요. 네네. 경찰에는 사실상 이런 측정 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재물 포함 자체 길이가 16.7m에 또 폭 2.5m, 높이 4m를 초과하는 차량도 모든 것은 이제 목축으로 단속하는 게 경찰의 방법 수단입니다. 네, 근데 단속 기준이 있는데 바퀴가 많을수록 하중을 분산시키는 영향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축을 이제 늘리는 차들이 많죠. 네네. 국토부가 도로 하중을 분산시키겠다는 근시안적 제도로
이 축을 더 부착시켜주는 것을 인정해놨더니 말씀처럼 축중량 측정 때 무게를 분산시키는 편법으로 활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때문에 5톤 화물차가 2배 이상을 싣고도 축 조작으로 과적을 피할 수 있는 거고요. 더 심각한 건 보호가 아닌 과적 후에 축을 보강하고 심지어는 축 조작 장치까지도 운전석에 불법 설치해서 IC 자동 측정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이런 현실입니다. 네, 근데 도로법에서는 이 10톤만 안 넘으면 되니까 공차 운행 때 바퀴를 들고 다닌다 이 말씀인가요? 네, 하지만 그 목축이나 개수를 세워서 적재 정량이 110%가 넘을 때 5만 원 범칙금의 벌점 15점을 부과하는 경찰의 도로교통법은 이 방법도 피해 나갈 수는 네.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마치 대륙 운전자처럼 화물 운송을 소개해주는 일부 앱 운영업체와 화재들의 그 과적 요구를 거절하게 되면 네. 편도 때가 또 다른 적폐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와 악어새처럼 맞물려서 과적과 과로, 심지어는 과속을 독려하는 이런 삼각관계부터 결자 해지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양심에도 한번 맡겨보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